권양훈 교수님께서 5시 반에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달렸는데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30분 넘어도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말의 속도를 좀 줄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정책과장님 오늘 참석하셨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기대와 또 본인도 압박과 모든 것들 지금 총체적인 이 상황을 느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한건수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인민학회 현 회장님이시고 현재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또 우리 권양훈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행정학 교수님이시고 현재 이민정책 조직과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 법제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 건가에 대한 너무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먼저 한 5분 정도 듣고요. 그리고 나서는 앞 세션에서 지금 막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던 말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기 외국정책과장님이 제일 먼저 있지만 양해를 구해서 맨 마지막에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건수 교수님, 권양훈 교수님, 또 하영욱 과장님으로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전체적인 종합 정리와 또 이민청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문화유학과 한건수입니다. 오늘 와서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뒤에서 열심히 자료집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확실히 이 이민정책이나 이민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연 목적인 저희 한국이민학회는 여러 분야의 학문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라는 홍보를 좀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눈여겨봤던 것은 특히 최윤철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제 헌법적 측면에서 이주 법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예를 들면 이제 헌법 구조의 문화국가 원칙의 근거 조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가 이제 이번 주까지 문화다양성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이번 달에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헌법에 이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논의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법 체계나 헌법이나 이런 것들의 기반을 좀 두어야 된다는 것을 좀 오늘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이 헌법과 문화의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사실 그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화의 틀 내에서 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합의한 어떤 가치를 헌법이라는 틀로 만들고 동시에 그 헌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법 체계나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이유가 이 우리의 법 체계가 이 헌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논의한 오늘 많은 쟁점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조정훈 의원실에서 비서관님 오셨는데 사실 제가 조정훈 의원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난 이 가사도우미 법안을 제출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어느 수준까지 정말 이해하고 있고 합의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법제화되고 헌법으로까지 반영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고려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사실 그게 핵심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이민청론이든 오늘 얘기했던 수많은 이민법제의 개선이나 또는 어떤 법률적인 가치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수준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최근에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06년 이후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시킨 이래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에 그 정부에 계신 어떤 분이랑 이제 그 가사동의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그 어떻게 국가와 정부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이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런 어떤 차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을 거다. 그게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의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논의라는 것들의 큰 틀 속에서 이게 이 법률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국민들과 어느 수준까지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기정 비서관님이 이제 했던 말씀 중에 마지막 이민청 논의에서 이민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단이고 통로일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을까 알맹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청 논의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합의하고 여기 지금 그 오늘 논의한 것의 공통점은 우리가 다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법률도 부처마다 다 다르고 정책도 분절화되어 있고 정책 추진과 전달 체계도 다 분절화되어 있다.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 논리로 우리가 이제 이민청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민청이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뭐 동포 문제도 있고 노동자 문제도 있고 유학생 문제도 있고 난민 문제도 있고 결혼 이민자 문제도 있고 그들로 이루어진 가족 문제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교육의 문제 또는 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하는 문화 다양성 감수성까지 굉장히 분절화된 모든 영역들이 있는데 이민청은 도대체 이 많은 주제와 정책 영역들을 어디까지 담고 갈 것인가? 그게 부처 간에 합의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가? 그게 안 돼 있다면 어찌 보면은 그 법무부가 이 일을 소위 그 외국인 출입국 그 본부에서 추진했을 때도 부처 간 협조가 이렇게 안 되고 총리실 산하에 세 개 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는데 청 단위로 독립이 됐을 때 과연 이 부처 간의 갈등이나 협조나 또는 이 분절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민청이든 이민처든 이민부든 무엇을 담아내서 어떤 것들을 이 단위가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지금 단계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이제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건 조만간에 어떤 이름이건 또는 어떤 형로든 뭐가 만들어질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차원일 선생님 토론문에서 그 독일의 예를 드시면서 사회통합의 원칙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없는데 독일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변화와 이걸 소개해 주시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가 이민청이 현재의 어떤 법무부 틀 내에서 있는 그 단위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영역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그 사회통합의 내용과 목적과 가치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합의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맡은 권향원입니다. 먼저 오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 그 오랫동안 이민 정책과 이민 행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수행 주체에 대한 논의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이제는 법안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신설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같은 논의를 반복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오늘 발제 내용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밑그림을 촘촘히 채워가는 작업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근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깐은 좀 열기를 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실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행정학도 관점에서 그리고 조직과 경영 전문가 관점에서 좀 차갑게 제가 그 느낀 바를 오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논의를 쪼갰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발제 내용에 법학자분들의 발제가 좀 많았는데요. 그 제가 그 행정학도로서 이렇게 보면 항상 좀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법적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적 완결성을 이렇게 갖춘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 나왔을 때 명목상 그 논리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많은 경우 한국에 있는 제도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논리들 혹은 이런 관할권들 이걸 다 불러 모읍니다. 일단 그래서 이민정책의 경우에는 뭐 지금 소통 그리고 사회통합 출입국 관리 이런 여러 사업 꼭지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법률의 형태로 쭉 정렬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쭉 종합해서 우리 뭐 고시시험 보는 친구들 논의를 하면 단권화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로 묶어서 종합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법제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법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규범적 가치들을 그냥 안 묶이는 걸 묶어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내서 법제를 저희 국회로 공을 던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가들 쉽게 얘기하기로 누더기법이 되었다, 뭐 원함대로 가결되지 못했다 이런 표현하지만 사실 정치인들도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제 등장했을 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정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합리성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전에 앞서 말씀 주신 그 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조금 차분하게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분야 혹은 이민 행정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있죠. 이 두 분야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이고 거기에서 어디에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주고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점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모호하니까 한번 좀 끊어보자면요. 그 외국인을 보는 정책을만 예를 들자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쪽 끝에 스펙트럼에 유입 위주, 그러니까 유치 위주의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필요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정책들인 거죠. 반대로 뭐 너무 물밀려 들어오는 이 이민자들이 생기는 데 따르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규제하려고 혹은 단속하려고 하는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책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스펙트럼이 있는데 많은 경우 현재까지 이민 정책의 논의는 이런 규제 행정이나 공권력의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악화로 바라봤다고 할까요? 그렇게 바라보고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이민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렇게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법무부가 주도하는 혹은 소관하는 이민 정책의 주요 체계와 잘 정합하느냐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주도하고 접근하는 논리에는 저 그렇다고 규제를 강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양자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좀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비로소 다른 부처와의 협의나 혹은 상호 연계에 있어서도 좋은 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에 대해서도 단순 종합, 단순 충합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들보다는 먼저 어떤 지점을 우리가 정책의 초점으로 두고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논의이고요. 두 번째 논의는 제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렇게 논의 보니까 제가 조직학자로서 조금 약간 3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이민청의 논의를 들여다보니까 약간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기에는 이민청 자체의 신설을 굉장히 바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토론 자리 같은 데 가서 청조직으로 만들게 되면 조정 기능, 기획 기능에 탑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만드실 때 대통령 산하위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부를 이렇게 만드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매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이민 노동자들 혹은 이주자들의 수건이 이민청 신설인데 일단 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논의를 해야지 하면서 저희가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민청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이제 처와 부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부는 좀 너무 먼 얘기니까 처만 끊어놓고 보겠습니다. 처만 끊어놓고 보면 저는 제가 조직학 전문가로서 처 신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처 조직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이게 법학자분이 보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흔히 그 조직법상 부, 처, 청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위계 구조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뭐 군대 계급처럼요. 그래서 처면 청보다 좀 더 권한이 있고 뭐 좀 더 뭔가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처는 오히려 청보다도 조정 기능을 못 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정부 조직들이 실제 법 명목적으로 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과 실제하고 많이 달라요.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4개 처가 있고 그중에 보훈처가 이제 보훈부로 격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5일부터 지금 남아있는 처들 중에 인사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차관급 부처입니다. 근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가 터지고 그때 우리 인적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행안부에 있던 인사기능 혹은 인사위원회에 있던 기능들이 떨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인사처가 무슨 기획기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뉴스 최근의 뉴스들. 우리나라 주요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심의 의결 혹은 검증은 주로 청와대에서 합니다. 비서실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것이 법무부로 이관돼야 된다는 논의도 있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 인사처가 하는 업무를 들여다보면 공무원 시험 관리 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정도 관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처조직으로서 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위상상.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탑재하셔서 무리한 사업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직도 이렇게 처음 열어보시면 무슨 국제협력 사업 이런 거 하시고 계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 인사처 그렇죠. 그리고 식약처. 예전에 쓰레기 만두파동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만두파동 때 정치적인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의 경우에도 보훈처는 뭐 이 처장급 공무원이 어떤 땐 장관이었다, 어떤 땐 차관이었다 이럽니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 조직은 늘상 이런 역할이었어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정책을 내려치고 싶을 때는 정말 청보다도 못하게 밑으로 하대하고요. 올려치고 싶을 때는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민청이 이민처로 격상된다. 그러면 그것은 명목상 격상인 거지 실제로 이민 정책에 대해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없는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내려치고 오히려 또 이렇게 면폐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전문가에서 쭉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풀어가다 보면 제가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논의하자면 많은 경우 직제상 높이자 뭔가 규모를 확장하자 사업을 탑재하자 혹은 뭐 조정관을 갖자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가는데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법으로 등장하고 조직 체계로 나올 때는 명목상 기대됐던 것과 실질상 운영 상태가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그 정책의 당위에 대한 뭐 규범적인 논의 이런 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은 이제는 법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혹은 운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오히려 이제 그 좀 이런 어떤 기능적인 논의가 나올 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담아주시고 하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이민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지금 항상 의제 테이블에 올렸으면 하는 다음 논의는 이민 행정과 이민 정책을 어떻게 분리해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묶어볼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이죠. 그래서 오늘 발제해주신 특히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발제해주신 내용들은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제 개편과 관련된 것들도 저 서비스 그리고 뭐 어떤 인권에 대한 보호 이런 이제 영역들에 대한 확장들인 거죠. 반면 행정은
행정 관리 부분은 효율성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혹은 출입국 관리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거나 관리할 때 그것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그 지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근데 흔히 이민 정책과 행정의 논의를 할 때 이 행정 부분은 잘 논의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이 정책의 필요에 대한 당에 대한 논의만 오고 가다 보니까 야 저거를 기능상으로 다 나중에 조직을 만들고 담을 때 저거 유기적으로 담아서 예를 들면 저는 실무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국이 3대3 뭐 이런 비율을 어떻게 짜야 돼 이런 그림이 계속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돌고 돌면 그 행정을 잘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이 서비스가 또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지점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뭐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의제로 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장 하영국입니다. 종료 시간은 이미 지났고, 네, 엄청난 이슈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고, 저는 다 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법무부가 이민청을 하드로 올렸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당연히 그 작업에서 그 내부에서 그 작업의 일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처 입장에서 굉장히 갈증을 느꼈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행사의 기획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 작년부터 지금 한 1년여 동안 저희가 이민청 준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포럼이 있었고 각 관련된 학회에서도 많은 포럼과 공론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관련된 조사 기획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전부터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민청에 대한 이민청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은 많이 있었지만 제가 그 현장에서 부처 실무자로서 느끼는 거는 과거 15년간 나왔던 그런 어떤 논의들의 총합이 있다면 그 논의보다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논의가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세워보진 못했지만요. 그 과정에서 가장 갈증이 있었던 것이 법학 분야였습니다. 저희가 실무상으로 법적으로 개념화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갈증을 느껴왔었는데 작년에 이민법학회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이 이제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포럼을 해서 이걸 계기로 이런 법학계에서 이민 분야에 대한 연구가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같이 해보자 이런 공감대에서 오늘 행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한 끝에 이렇게 오늘 드디어 개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이렇게 세션이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이나 토론문을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와 이걸 제가 어떻게 다 담아서 이따 토론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영감과 좀 정리되는 부분도 많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세션에서 최현철 교수님하고 권채리 교수님께서 이주법제의 그 헌법적인 연원에서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각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션에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늘상 많이 겪고 어떤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부처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논쟁적인 부분,
법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을 이 세션에서 굉장히 많이 담아주셨고, 저는 특히 토론자분 세 분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걸 이따가 제가 다 답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의미하고 물론 매우 논쟁적이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땅히 헤쳐나가야 되고 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쟁적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민법학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이런 포럼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발표 토론에 대해서 제가 다 코멘트 하려고 다 써놓긴 했는데 그럴 시간은 없겠죠. 일단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최근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이라든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이라든지 크고 작은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법률이 어제 본회의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관련되는 법 개정의 흐름을 보시면 다분히 인권 친화적인 부분의 법 개정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 관련되는 근거 법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크게 인권 친화적인 부분과 지금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서 법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큰 두 가지 흐름에서 계속 개정이 되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큰 틀에서 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부분이나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나 그 새로운 그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산업부라든지 다른 관련 부처들에서 소관 영역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의 법을 제정하고 싶어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고 또 현행 그 각 부처가 관련된 소관 법률들 중에 외국인과 국민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 대부분이죠.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비로소 이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 요청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부처에서 생각하기에 정말 이민법제가 큰 틀에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최근에 권채리 박사님이 연구하셨던 게 통합이민법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민법도 통합을 해야 되겠고 각 개별적인 정책 영역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분법도 필요하고 통합도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화두를 던져주고 싶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조금 정리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출입국관리법 2조에 정의조항이 16개가 있는데 이 16개의 정의조항으로는 지금 복잡다기한 이민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을 정의하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권철희 박사님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입국에 대한 정의 되게 기본적일 것 같지만 굉장히 이 역시 논쟁적일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영리활동 어디까지냐 취업활동 이런 기본적인 것 같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의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세션과 2세션의 그 발제를 보면서 그 최종적으로 느꼈던 것은 통합이냐 분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계화가 중요한 것이구나. 결국은 체계화를 잘해야 되는 거고 결국 체계화라는 것이 이주법제의 개편 논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전면 개정을 하려고 연구 영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민법의 영역이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넓은데 만약에 이민청 시대를 준비하는 이민법이라면 최소한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법제에서부터 내용까지 이민정책과 이민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서 제일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면 개정을 준비를 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하셨지만 이민법제의 논의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국한되진 않지 않습니까? 훨씬 넓고 훨씬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앞으로 순차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개편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예, 논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토론할 때 조금 위안이 된 게 이 부분이 단시간으로 당장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민법학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법학적인 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학회 활동이나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함으로써 이런 전면적인 법제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최윤철 교수님께서 이주법제 의의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영주 국적 취득 사회 통합 관련된 게 이주법제이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부처가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몇 명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주법제, 이민법제가 어떤 내용이냐, 어느 범위냐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영주 국적 사회 통합 법무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과 큰 틀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민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틀이 딱 맞느냐? 현재의 틀이 미흡하죠. 그래서 개편이 필요한 거고 그 개편을 위해서 하다 보니 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민청과 이민법제는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단시간에 당장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오늘과 같이 여러 계기에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같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 그 정책의 일관성도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가 이민청 논의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한 10년 넘게 이민청 논의를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논의됐던 거는 정책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점이 폭신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관련된 그 부처 간의 그 분절성 거기서 우리가 또 정책 일관성을 찾아야 되고 또 이민 정책 바깥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타 분야 정책과에서도 정책 일관성. 지금까지 논의는 어떻게 보면 정책 일관성에 관한 이민청 논의는 정책 일관성에 관한 논의라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논의는 법의 일관성으로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오늘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났고 원래 저희가 딱 30분에 끝나기로 했는데 10분만 더 하는 걸로 하고요. 합의를 해주신다면 오랜 시간 앉아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요즘에 그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계시는 또 언론에서도 또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질문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으셔서 질의해 주시고 누가 답변하든 상관없이 상호 토론이 또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은 시간 6시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손 드셨으니까. 네. 네, 저는 질문 위주로. 네. 글로벌 디아코니아에 있는 유성한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이 통합 이민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 기본권에 대한 정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종교 단체에서의 외국적 성도들의 성원권에 대한 그 교단법들의 정비입니다. 외국적 성도가 교인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근데 우리 헌법상 헌법 6조라든지 그 제한외국처 기본법이라든지 출입국 관리법상의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기본권에 대한 전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이민법이 됐든 어떠한 걸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에 대한 그 헌법상의 그런 기본권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금 화용국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관 법들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학